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아버지 정약용의 인생 강의입니다. 다산 정약용 지음, 오세진 편역, 출판사 홍익출판사입니다. 이 책은 다산의 문집 중에서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 가계를 가지고 주제별로 나누고 해설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읽기에 쉽고 다산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금방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룬 책들이 이미 많이 있지만 별도의 해설이 없어서 읽기가 어려운 것이 단점이었는데요. 이 책은 알기 쉽게 번역을 하고 역사적인 지식과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붙여져서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딸아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직 어린 딸이 훗날 다산의 자식들과 같은 나이가 되었을 때 교육용으로 읽히고 싶은 바람으로 이 책을 쓰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공부에 대해, 사회에 대해, 친구에 대해, 돈에 대해 알려주고 싶은 내용, 그것은 시대를 초월해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목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장,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공부뿐이다. 2장, 자식들에게 경제 생활을 이야기하다. 3장, 남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바라지도 마라. 4장, 제사상을 차리기보다 나의 책을 읽어다오. 그중 인상 깊었던 내용을 지금부터 전달하겠습니다. 내용 리뷰에 앞서 먼저 다산 정약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로 박학다식한 학인이자 정치인이었습니다. 28세 대과에 급제하여 정조대왕의 총애를 받으며 정치적으로 성공적인 궤도를 밟았던 그는 하루아침에 죄인으로 전락하여 천리 밖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지요. 천주교를 믿었다는 혐의를 받아 고문을 당하고 유배형을 받았는데 한편으로는 반대파의 정치적인 공격에 희생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 40세였고요. 큰아들 학연은 19살, 둘째 아들 학유는 16살, 막내딸은 9살이었습니다. 문제는 다산의 가문이 패족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패족이란 조상이 죄를 짓고 형을 받아 자손들이 과거 시험을 볼 수 없게 된 집안을 뜻합니다. 다산은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가문을 위기에 빠뜨린 죄책감, 자식들의 교육을 직접 챙겨야 한다는 책임감 속에서 그는 자식들에게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려 애씁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써내려간 다산의 편지글은 오늘을 사는 청년들은 물론 자녀 교육으로 고심하는 젊은 아버지들에게 귀중한 조언이 될 것입니다. 요즘 학생들의 공부 태도를 걱정한다. 겉모습, 행동, 태도, 말, 이 모든 것에 절제와 단정함이 있어야 공부도 제대로 된다는 것이다. 몸가짐을 바르게 하라. 지도자라면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시선 처리도 무게감이 있어야 한다. 먼저 인간이 되어라. 책 쓰는 일에 혼신을 다했던 다산은 어느 날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작품이 훌륭해도 칭송받지 못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작가, 반대로 변변치 못한 글인데도 추앙을 받고 오래 남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다산은 그 사람이 대중들에게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기억되느냐에 달린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작가는 대중들에게 무게감을 보이고 권위를 가진 모습으로 보여야 하며 그럴 때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고 그의 글을 높게 평가한다. 책을 쓰기 전에 먼저 인격을 갖추어라. 다음은 자식들에게 남긴 경제생활 이야기입니다. 다산은 논과 밭은 물려주지 못하지만 이 두 글자를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근이고 또 다른 글자는 검입니다. 근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아침에 할 수 있는 일을
저녁으로 미루지 말고 맑은 날에 해야 할 일을 비 오는 날까지 끌고 가지 말고 비 오는 날 해야 할 일을 맑은 날까지 끌고 가지 않는 것이다. 다사는 할 일을 미루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할 일을 맡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누구 한 사람, 놀고 먹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검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다사는 비싸고 귀한 비단 옷을 입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절약법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배고픈 것은 잠깐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만 내 입을 속여서 배가 부르면 더 맛있는 것을 먹고자 하는 욕구가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즉 정리하면 부지런함과 검소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사람인 워렌 버핏도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그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햄버거와 밀크쉐이크라고 합니다. 엄청난 돈을 가졌지만 고급 레스토랑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심지어 그의 딸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자신이 엄청난 가부의 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럼 다산 정약용은 자식들에게 어떤 경제관념을 심어주고 싶었을까요? 다산은 생계를 위한 경제적 활동을 독려하기도 했지만 그와 동시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사회적으로 나누는 일도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다산은 재물이란 메기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재물은 메기처럼 꽉 움켜쥘수록 손에서 더 재빠르게 미끄러져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재화를 비밀스럽게 저장해두는 방법 중 가장 좋은 것은 남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소상금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두 명의 소씨가 금을 흩뿌렸다는 말인데요. 나라가 건네준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눈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다산이 목민심서에 남긴 글입니다. 내가 오랜 세월 귀양살이하면서 수령들을 살펴보았는데 나를 동정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의 의복을 보면 반드시 검소한 것을 입었고 화려한 옷을 입고 얼굴에 기름기가 돌며 음탕한 것을 즐기는 수령은 나를 돌보지 않았다. 절약할 수 있는 사람은 베풀 수 있기 마련이요. 절약할 수 없는 사람은 베풀지 못하기 마련이다. 오늘날 세계의 갑부들이 자선활동에 열을 올리는 이유도 아마 조선의 다산과 똑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재화를 비밀스럽게 저장해두는 방법 중 가장 좋은 것은 남에게 베푸는 것이다. 다음은 아들에게 붙인 가족의 화목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편지입니다. 너희들은 효성을 다하여 어머니를 봉양하여 어머니 목숨을 지켜라. 앞으로 너희들은 진심으로 두 며느리를 잘 인도하여 아침 저녁으로 부엌에 들어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어머니께 드리고 어머니의 거처가 따뜻한지 차가운지를 살피는 등 시시각각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도록 해라. 집안의 부녀자들이 아무 갈등 없이 화목하게 지내게 되면 하늘과 땅도 그에 맞춰 조화를 이루고 닭이나 개, 채소나 과일도 쭉쭉 자라서 일찍 죽는 일이 없다. 또한 하는 일마다 막히는 게 없게 되고 나 역시 임금의 특별 사면을 받아 석방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집안에 우환이 없고 화목해야 무슨 일이든 잘 된다는 믿음에서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다산은 또한 부지런하면 가난해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다산은 집안을 경영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일을 맡아 착실히 수행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어른이든 아이든 놀고 먹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항상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고 말합니다. 다산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비결은 무슨 일이든 즐기면서 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이든 즐기는 자를 이길 수는 없다.
또한 다사는 부정한 재산 축적은 죄를 짓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사는 부정하게 재물을 축적하면 결국 그 재물을 보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정직하게 땀을 흘리는 노동을 하여 수익을 거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이면 적게 쓰고 쓸데없는 일을 줄이는 근검절약을 실천하면 재산이 새어나가는 일을 막을 수 있다. 그렇게 해야만 가장으로서 집안을 지킬 수 있다고 다사는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사는 말합니다. 잘못된 것을 좇으면서 이익을 얻으려 하지 마라. 세상에는 두 가지 큰 기준이 있다. 하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이로움과 해로움의 기준이다. 이 큰 두 기준에 따라 처세에는 네 가지의 등급이 생겨난다. 옳음을 지키고 이익을 얻는 것이 가장 높은 첫 번째이다. 그 다음은 옳음을 지키지만 해로움을 떠안는 것이다. 세 번째는 그른 것을 좇으면서 이익을 얻는 것이다. 최하 등급은 그른 것을 좇으면서 해로움을 떠안는 것이다. 다사는 자신의 신분 회복도 중요했지만 가족들의 생계도 항상 걱정이었는데요. 자식이 양계를 해서라도 생계를 꾸리겠다는 의욕을 보이자 이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다사는 배운 사람은 양계업을 하더라도 뭔가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째, 기술적인 영농을 권고했습니다. 그냥 무작정 닭을 치지 말고 닭을 살찌우고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다각도로 실험을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양계를 하지는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닭을 길러서 생계를 해결하더라도 거기에 흥미를 붙여서 즐거움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닭을 기르면서 생긴 경험으로 책을 내보라고 권했습니다. 글공부를 한 양반의 자제가 농업, 축산업, 원예업에 종사하게 되면 바로 이런 강점이 있습니다. 기술을 자신의 영역에서 끝내지 않고 그러한 경험을 후대에 전수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즉, 다산이 자식들에게 강조한 것은 배운 사람은 같은 양계업을 해도 뭔가 다르게 해야 한다. 닭을 길러서 푼돈으로 하루하루 연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분야를 속속들이 탐구하는 정신으로 매진해서 뚜렷한 족적을 남겨라. 다음은 다산이 하교에게 붙인 술에 관한 편지입니다. 지난번에 네 형이 왔을 때 시험 삼아 술 한 잔을 마시게 했는데 취하지 않더구나. 그때 너의 주량을 물었더니 너는 형보다 배도 넘는다고 하더구나. 아버지의 독서벽은 계승하지 않고 술만 잘 마셔야 되겠느냐? 이는 좋은 소식이 아니구나. 다사는 술이 건강을 해칠 수 있고 술에 취하면 실수를 하기 쉽기 때문에 되도록 안 마시는 게 좋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술 기운이 살짝 돌 정도로 소량을 마시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고 절제를 잃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사는 여러 관직을 역임하면서 술로 인해 다툼이 생기고 심하게는 살인이 일어나는 등 술로 인한 폐해를 잘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가급적이면 술을 멀리하라고 권했습니다. 다음은 친구에 대해 다산이 자식에게 언급한 부분입니다. 공자는 도움이 되는 친구와 해악이 되는 친구를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유익한 벗이 세 가지이고 손해보는 벗이 세 가지이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견문이 많으면 유익한 벗이다. 편벽되고 아첨을 잘하고 말만 잘하면 해로운 벗이다. 다산 역시 자식들에게 친구를 잘 골라서 사귀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할까? 다산은 평상시에 가정에서 하는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라고 권합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이자 가장 돈독해야 할 관계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의 진면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당장 나에게 잘하고 믿음을 준다고 하더라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사는
자식들에게 항상 큰 꿈을 꾸는 사내가 되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김연아 선수도 전설적인 선수인 미셸 퀸을 우상으로 여기며 열심히 연습했다고 했습니다.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롤모델을 정하는 일은 중요하다. 목표가 뚜렷해야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노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막연히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부자들이 막대한 부를 이룰 수 있었던 습관과 비결을 연구하고 배우고 몸소 실천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 또한 다사는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고 말합니다. 남이 알지 못하게 할 바에는 차라리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남이 듣지 못하게 할 바에는 차라리 그 말을 하지 않는 게 낫다. 이 말을 평생 동안 지키며 산다면 크게는 하늘을 섬기는 인물이 될 수 있고 작게는 가족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 세상의 재앙과 우한, 세상을 뒤흔들 살인, 종족을 멸족시킬 죄악은 모두 비밀리에 하는 일에서 생겨난다.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할 때에는 그것이 가져올 파장을 깊이 성찰해야 한다. 다음은 조금 파격적인 말인데요. 부모도 잘못하면 비판해야 한다. 자식이 부모를 원망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다사는 그래도 된다고 흔쾌하게 응답합니다. 자식이 효도를 다했는데 부모가 자식을 자애롭게 대하지 않고 오히려 해칠 생각을 품는다면 자식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다사는 부모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순종하면 나는 나의 도리를 다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생긴다. 부모가 아무렇게나 행동한다면 부모의 덕이 손상을 입을 것이고 심할 경우 부모는 악인이 된다. 자식으로서 부모가 도덕적으로 결함을 가지고 있을 때 절대 모른 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산의 요지다. 임금과 신하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신하는 충성을 다하는데도 임금이 신하를 아끼지 않으면 임금이 잘못하는 것이다. 신하가 그 잘못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면 자기 자신은 도덕적으로 무결하지만 임금에게는 결함이 생긴다. 진정으로 임금을 위하는 신하라면 임금의 결함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임금의 부당한 대우에 슬퍼해야 한다. 다사는 부모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한다고 해서 효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부모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에 실수도 할 수 있고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을 수도 있다. 부모의 불합리한 요구나 행동에 웃는 얼굴로 따르기보다는 잘못하는 부모를 비판하고 원망하는 것이 오히려 효에 가까운 것이다. 다음은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4장의 문구입니다. 제사상을 차리기보다 나의 책을 읽어다오. 내가 죽은 후에는 아무리 훌륭하고 정갈한 제사상을 차려준다고 해도 그보다 내가 더 즐거워할 일은 너희들이 나의 책 한 편을 읽고 나의 문장을 옮겨 적는 일이다. 너희들은 늘 이 점을 명심하거라. 다사는 혼신을 다해서 만족스러운 저술을 만들었음에도 세상에 알려지지 못할까 걱정했습니다. 자식들의 제사상을 받는 것보다 아버지의 책을 읽고 옮겨 적는 일을 더 반기겠다는 다산의 말은 그가 얼마나 절실한 심정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다산은 성공과 출세의 수단으로 공부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법을 가식적으로 지키지 말라고 하셨고요. 마음을 속이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절대로 서울을 벗어나 살지 말라고 말한 현실적인 조언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아마도 그 이유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사는 이렇게 먼 유배지에서 자식들이 훌륭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과 교우하며 그들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기를 진심으로 바란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 인간 정약용의 고뇌가 담긴 최고의 잠언집인
아버지 정약용의 인생 강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책 속에는 좋은 내용이 훨씬 많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좋은 책을 써주신 오세진님과 홍익출판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꽃사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